자, 돈 벌 때 정신 차리고 더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일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주제가 바로 이거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사실 경제 위기, 침체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겠지만 이 플렉스가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힙합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저는 뭐 힙합을 좋아하진 않지만 막 금목걸이나 막 이런 거 뭐 람보르기니 막 이런 것들 타면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면서 막 이런 약간 그 래퍼들이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그 힙합이 또 인기를 끌면서 일반인들도 플렉스 한다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좀 뭔가 멋지다고 표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 그 저금리 저물가 시절 때 했던 어떤 유행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금 조용해지긴 했어요. 어떤 유명 래퍼가 이 막 플렉스를 가지고 막 이제 방송 예능에도 많이 나오면서 뭐 차도 자랑하고 막 하면서 좀 많이 커지긴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약간 경기 침체가 좀 오다 보니까 살짝은 좀 주춤했지만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여전히 이 인스타에 해시태그로 플렉스 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이 플렉스라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플렉스를 약간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자의 의미는 사실 이겁니다. 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그럼 이게 플렉스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르죠. 이 SNS와 이 플렉스라는 문화가 만나면서 저는 아까의 그 부자의 의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플렉스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뭐 좋은 물건 사고 비싼 물건 사서 나 혼자 이렇게 조용히 쓰는 게 아니죠. 뭐죠? 바로 이거죠. 부자는 풍부하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드러내는 게 플렉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뭔가 멋진 걸 사가지고 남한테 자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날 좀 부러워하고 이런 것이 플렉스 문화인 거죠. 사실 이 부자라는 존재가 되게 애매합니다.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거는 어떤 소비를 하거나 그 소비를 일부러 드러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부자인 거를 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집을 안 사, 집도 안 사, 차도 안 사, 뭐 좋은 것도 안 사고 그냥 통장에 그냥 뭐 몇백억, 몇천억을 쌓아놓는다고 하면은 티를 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드러낸다는 거는 어떤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이 2억이 평균인 어떤 직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2억이 평균이에요. 내 직장 동료들은. 근데 내 연봉이 1억인 사람. 요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다 우리 직장 동료들은 다 5천만 원 받아. 연봉이. 근데 나만 연봉이 1억이야. 요게 행복할까요? 둘 중에 아마 1번을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약간 조금 좀 특이한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2번을 고릅니다.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내가 유독 나만 더 잘났으면 나만 더 좋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 이 경제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똑같은 연봉 1억인데 남들은 2억씩 받는데 나 혼자 1억을 받아? 그럼 엄청 우울한 거지.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SNS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자수성가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결국에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자가 된 건데 이 자수성가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내 주변 지인들처럼 살았을 텐데 내가 어떤 뭐 노력과 어떤 성공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이든 뭐든 더 잘 됐으니까 자수성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수성가라는 거를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자수성가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공은 했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 지인들한테 좀 얘기도 하고 싶지. 얘기도 하고 싶고 야, 나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약간 좀 자랑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완전 초반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다들 막 집 사면은 절대 안 된다. 미쳤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죠. 중후반 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돈을 버니까 좋죠. 저축도 많이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 BMW 매장에 가가지고 이 3 시리즈 컨버터블 그러니까 이때 뚜껑 열리는 거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때 돈도 있겠다. 대기업도 다니겠다. 그리고 난 어차피 지방에 가야 되니까 지방에서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또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 이런 자기 합리화가 막 돌아가.
그러면서 야, 3시리즈 컨버터블 타고 다니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매장 가서 이걸 한번 견적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나 저축 막 90% 하고 있지, 막 지방에서 숙소 생활하고 있지, 돈도 막 투자한다고 열심히 고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성과를 냈다 이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줘. 왜냐면 내가 티를 안 내면 아무도 모르지. 내가 투자를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티도 조금 좀 내고 나에 대한 좀 보상도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화가 막 극도로 돌아가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차를 안 사고 그 돈을 다시 또 재투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 SNS 같은 거를 보면은 내 또래 부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가 계속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면 고양이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또래 부자들을 한번 보는 순간 내 또래 부자들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나한테 뿌려줍니다. 나는 연봉 1억 잘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연봉 2억이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나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상대적 저소득층이 되면서 우울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어느 순간 오게 된다. 내가 우울한 만큼 상대는 되게 기분 좋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좋아요 많이 눌리고요. 댓글 달리면서 부러워요. 뭐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달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만큼 올린 사람에게 약간의 그 쾌감을 주면서 서로 중독되는. 그러니까 이게 SNS를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기 싫은데 계속 보게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보던 소박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싫으면서도 계속 나보다 더 부자들이 플렉스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만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한마디로 서로 죽이는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올린 사람들은 또 계속 더 강한 좋아요를 받아야 되니까 더 센 거를 사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죽을 때까지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왜 플렉스겠어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인 거지. 근데 이 플렉스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버는 거 이상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연예인들이 한 번씩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더라도 금방 회복하잖아요. 뭐 빚이 얼마 있었는데 뭐 1년 안에 다 갚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서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 TV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연예인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 뭐 걸그룹이 뭐 1년에 뭐 수백 팀이 뭐 이렇게 결성됐다가 사라지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연예인이라는 거, TV에 나온다는 거는 정말 선택된 소수 중의 소수가 나와서 경쟁하는 프로 중의 프로.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거죠. 이 대다수의 연예인은 대부분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두 해 정도 인기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금세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뭐 몇 년씩 꾸준하게 정상에 있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경제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뭐 MC 해머라는 그 미국의 래퍼가 예전에 돈 잘 벌 때는 초호화 주택을 사가지고 막 대리석으로 막 도배를 한 다음에 집에 관리인으로 직원을 200명을 뒀었대요. 그렇게 막 방탕한 소비를 하다가 뭐 파산 신청해가지고 뭐 그 뒤로도 좀 힘든 삶을 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뭐 외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 분들이 지금 찾아봤더니 경제적으로 엄청난 빈곤 상태에 있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이 둘 중에 하나도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1년에 5억을 벌 수 있는데 5년을 딱 벌고 그 다음에는 돈을 못 벌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1년에 5천씩 벌 수 있는데 50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번. 자, 짧고 굵게 벌겠다. 그다음에 2번. 가늘고 길게 벌겠다. 2번을 고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1번을 고르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내가 5억을 벌어가지고 5년이면 바짝 25억 벌어가지고 이걸로 굴리면 훨씬 더 부자 되는데 뭐 이렇게 적은 돈으로 50년이나 일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1번이 재테크에 유리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 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5억을 벌면서 연봉 5천만 원 수준의 소비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 1번이 유리한 거겠죠. 5억을 버는데 5억 버는 만큼 소비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5억이나 벌면서 연봉 5천 버는 사람의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소녀인가요? 영국의 10대 소녀인데 이 17살 때 14억 복권에 당첨됐대요. 근데 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시급 10,000원짜리 알바를 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게 2010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니까 14억이면 지금 한 2배 곱하면 되겠죠. 한 28억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한 20억, 30억 정도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유리한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거꾸로 그 복권 회사를 이제 고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 무분별한 소비로 인생이 피폐해졌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돈 아껴서 잘 쓰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한테 돈이 생겼는데 돈을 안 쓰고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쉽지가 않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첨돼봐라. 내가 30억짜리 로또 당첨되면은 나는 아껴 쓰고요. 절대 돈 허투루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투자할 겁니다. 라고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지금도 아껴 쓰고 지금도 있는 돈 가지고 잘 투자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못하는데 뭐 돈 생기면 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항상 뭐 나쁜 것만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이 젊을 때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꾸준히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진 않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죠. 뭐 짠돌이라고 요즘에 많이 뭐 이렇게 컨셉으로 잡히는 것 같긴 한데 가수 김종국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거의 30년 정도 지금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을 진짜 안 쓴다고 하죠. 돈을 진짜 안 쓰고 돈을 이제 다 모은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변에서 막 짠돌이 막 하니까 나는 짠돌이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필요한 것이 적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막 들어와. 근데 뭐 살 거는 세상에 널려 있죠. 근데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이걸 모을 수 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뭐 가족들 집도 사주고 본인 집도 사고 뭐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뭐 투자도 하고 하겠죠. 최근에 뭐 이슈된 거는 이겁니다. 개그맨 임하룡 씨입니다. 임하룡 씨가 뭐 어떤 TV 예능에 나와가지고 다른 연예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건물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1990년이니까 벌써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4억 주고 압구정에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100억이 됐다는 거죠. 4억 하면은 엄청나게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배가 넘게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3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4억은 지금의 4억은 아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 대졸 연봉 있죠. 대졸 초봉은 아니고 한 1, 2년 정도 일한 사람들이 연봉이 1,000만 원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 시절 때 4억을 모았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뭐 대기업 연봉이 뭐 한 5천, 6천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뭐 1억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한 3, 40억을 모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임하룡 씨도 예전에 되게 엄청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거의 전 재산을 이 건물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실제 여기 자기가 거주도 하고 카페도 하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사실상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소득이 막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득이 막 늘어나는데 그 소득의 증가분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이렇게 최대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모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잘 살더라.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 저도 돈 많이 벌면은 아껴 쓸 자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지 돈 많이 벌면 저는 소비 안 늘릴 겁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도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지금부터 아끼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100만 장자 225명을 조사를 했는데 88%가 저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뽑았어요. 열의 9명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저축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도 사실 모자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저축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뭐랄까 심드렁해해요. 뭐 그게 무슨 비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자가 되는데 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데는 고통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 미국 주식은 무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 주식 사야지만 돈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는 지금 100만 장자로 은퇴하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는데 연금이 한 10억 이상 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그동안 쭉 한 20, 30년간 물론 중간에 좀 부침도 있었지만 막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수십 년간 장기 우상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다가 꾸준히 연금식으로 돈을 넣었으니까 한 20, 30년 돈을 부었겠죠. 그게
연평균 8에서 10%씩 불어나고 배당받은 걸 또 재투자하고 하면서 이게 결국에 은퇴를 할 때 한 10억 이상의 연금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아껴 모을 시간에 차라리 더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뭐 저축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소득을 늘리는 것도 하고 저축도 늘리고 그래서 이 차액만큼 투자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저축하지 말고 소득을 늘리세요. 소득 늘리지 말고 저축을 늘리세요.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 놀고 언제 쓰고 뭐 여행은 언제 가고 20, 30대 그 좋은 시절에 안 놀고 뭐 돈만 벌고 일만 하라는 거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반대로 좀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일했다고 벌써 노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뭐 20살 뭐 중후반까지 뭐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학교 다니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일을 하신 지 뭐 고작 한 3, 4년 아니면 한 4, 5년 정도 된 분들이 워라밸을 많이 찾고 뭔가 너무 힘들고 뭐 지쳤기 때문에 휴식과 힐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가 일한 시간은 얼마 안 되죠. 앞으로 일할 시간은 훨씬 많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일을 내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소득이 언젠가 끊기고요. 은퇴하고 나면은 소득이 없는 구간을 수십 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놀고 먹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힐링도 필요하지만 내가 뭐 일을 뭐 그럼 수십 년 하고 쉬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한 2, 3년 짧게는 뭐 1년, 2년 하신 분들이 나도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기에는 아직 우리 남은 인생이 너무 길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한테 말했던 그 질문 있죠.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놀지 뭐하러 일하냐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전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40대부터 놀면은 도대체 나중에 뭐 할 건데?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은퇴를 한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버는 돈, 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산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앞으로 잘못하면 한 60년 놀아야 되죠. 그럼 내가 살아온 게 40년인데 놀기를 60년을 놀아야 돼. 그럼 그동안 뭐 하고 노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되게 간사한 게 일을 할 때는 쉬고 싶어요. 근데 쉬고 있을 때는 일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얼마를 벌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할 만큼은 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쉬는 것이지 돈 어느 정도 벌었는데 쉬세요 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30에 은퇴했어. 그럼 너 70년 동안 뭐 집에서 책만 읽고 화분 키우고 뭐 이러면서 살으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가지고 살을 못 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부자가 되는 뭔가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다이어트도 비법을 항상 찾듯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투자를 잘 하려면은 이론은 사실 5%고 마인드가 95%다. 그래서 이게 뻔한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밥 안 먹고 야식 끊고 술 줄이고 하시면은 살 빠집니다. 라는 거는 뻔한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다른 비법은 없다. 이 부자가 되는 거는 아끼면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쓸 건 좀 쓰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뭔가 비법 같죠. 현실적인 방법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수익을 쫓습니다. 이제 저축을 많이 하면 투자금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을 좀 낮춰도 되는데 투자금이 작죠. 쓸 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수익을 쫓다 보니까 이제 고위험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월급이 얼만데 이 정도는 좀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월급이 얼만데 이 정도에서는 뭐 여행을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월급이 얼만데 이 정도의 집은 좀 살아야죠. 라는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인데 이 정도라는 어떤 기준을 스스로 막 정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거를 버려야 된다. 이게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 정도 버는데 아저씨들이 내가 왕년에 얼마 잘 나갔는데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얼마 버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많이 모아가지고 많이 불려가지고 미래를 더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진으로 항상 뻔하게 말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 정답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있죠. 근데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많이 부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엄청 빨리 부으면 돼. 물을 막 갖다가 퍼부으면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물이 차기는 찹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물이 쭉 올라가잖아요. 수위가 높아지면 수압이 세져가지고 나가는 양도 많아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 밑 빠진 이 구멍을 막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돈이 또 빨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의 핵심은 이 본질은 나가는 이 새는 이 구멍을 최소화하거나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